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민스TV입니다. 항상 강량하시고 평안하십니까? 네, 오늘도 이렇게 여러분들과 함께 영상 나눔하도록 하겠습니다. 중동의 이슈인데 또 이스라엘 소식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소식이지만 매우 중요하고 또 중동에서도 이슈가 될 것이기 때문에 준비했고요. 자, 최근에 아마 뉴스 좀 보신 분들은 아실 건데요. 이스라엘 전역에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근데 보통 이스라엘 하면은 뭐 팔레스타인 아랍인들 간의 분쟁 이렇게만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 수 있는데 지금 시위는요 유대인들이 시위한 겁니다. 과연 왜 이렇게 하는지 그리고 현재 그것을 좀 어느 정도 무마 혹은 좀 해산시킬 여지가 있는 조치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는지 여러분들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입법 동결되는 대도라는 제목으로 준비했는데요. 어떠한 이 영상인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시위는 계속되고 있다라고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요. 일단 지금 보여드리는 것들은 알자지라 영어로 된 것을 번역 요약하였습니다. 4월 1일자 뉴스입니다. 꽤 따끈따끈한 소식이죠. 사법개혁 입법이 보류된 상황에서도 이스라엘 시민 수천 명이 텔아비브에서 시위를 지속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그들이 외치는 것은 민주주의입니다. 데모크라시죠. 네타냐후 총리의 극우 정부를 비난하고 있는 소식이 전파되고 있습니다. 일단은 배경을 좀 알아야겠죠. 이러한 사법개혁 입법이 왜 시위감이 되고 그리고 네타냐후 총리가 왜 극우 정부와 함께 비난의 대상이 되고 있는지 그리고 민주주의가 현재 왜 시위의 구호가 되고 있는지를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현재 네타냐후 총리가 새롭게 정부를 출범하였습니다. 작년 12월 말에 출범하였죠. 중요한 거는 이번에 그 우파 계열의 정부가 된 건 맞는데 시온주의자들 있죠. 그러니까 그냥 시온자도 있기는 하겠지만은 그냥 시온주의자도 있긴 하지만은 완전 극쪽 있죠. 극쪽이 이번에 좀 많이 정권을 많이 차지하였습니다. 그리고 극우파도 역시 같이 여기서 정권을 장악하였는데 그런데 그들의 그 정권 초기에 했던 정책이 사법개혁이었습니다. 사법개혁 중에 좀 중요한 골자가 몇 개 있다면요. 일단 현재 의석수가 여기는 120석이 있습니다. 그 120석 중에서 61석 이상이 되어야 여당 동맹 구성이 가능한데요. 이스라엘은 군소 정당 체계이기 때문에 아무리 정당이 의석수가 많다더라도 30몇 석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절반을 한 당으로는 넘길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군소 정당들끼리 이제 같은 뜻을 가지고 있는 사람과 함께 같이 정치적인 야합을 하여가지고 61석 이상을 확보해야 됩니다. 그렇게 돼야 대통령에게 정부 구성해달라고 요청을 하고 대통령이 정부 구성을 허락하여 줍니다. 그렇게 되는 건데요. 일단은 의석수가 이제 절반 이상이 되면은 절반 이상이 어떠한 법안에 대해서 동의를 하면 그 법안의 의결 그리고 입법 그리고 철회가 가능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사법개혁 개혁안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리고 또 말씀드릴 건요. 고등법원이 있습니다. 고등법원 판사의 권한을 좀 축소시키는 그러한 정책을 펼치고 있는 상황이 현재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등등의 정책들이 현재 사법개혁의 입법안인데요. 이게 이제 왜 이제 민주주의를 해친다고 생각하냐면은 일단 여당 동맹 자체가 전제 조건이 의석수의 61석 넘어야 된다는 조건이 있죠. 근데 이 사법개혁에 의하면 의석수 중에 절반 이상만 동의하면 어떤 개혁안을, 그러니까 법에 관련된 안을 올릴 수도 있고 없앨 수도 있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당 동맹 자체가 이미 과반수인데 여당 동맹만 잘 서로 묶여만 있다면 계속해서 법을 없애고 만드는데 별로 지장이 없다는 얘기가 되겠죠. 자, 그리고 고등법원의 권한을 낮춘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입법부 권한이 자연스럽게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얘기가 바로 얘기가 됩니다. 현재 네타냐후 정부의 주장에 의하면 현재 사법부에 되게 의견이 그리고 권한이 많아가지고 입법이랑 사법의 어떤 밸런스를 추구하겠다라고 하긴 했는데 일단 이거 자체가 지금 민주주의를 해친다라고 이스라엘 전역에서 이런 시민들이
외치면서 시위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계속 시위 자체는 1월에 처음 발생하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을 여러분들께 알려드려야 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골자들 이런 거 있죠. 고등법원의 권한 축소, 정치인들의 판사 선택 권한 증강. 여기에는 한 가지 더 추가가 되어 있습니다. 정치인들의 판사 선택 권한 증강되어 있는데요. 이것도 역시 사법개혁 그 내용 중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정치인들이 판사를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이 판사라는 것이요, 일반 민사 재판도 있을 수 있겠지만은 이렇게 뭐 큰 일을 한다든지 정치적인 법안에 관해서도 역시 개입을 할 수 있을 것인데 거기에도 이런 것들 다 개입한다는 얘기가 되겠죠. 자, 그런데 이제 워낙 시위가 이렇게 한 달, 두 달 이상이 심해지다 보니까 지난 월요일, 이 지난 월요일이라는 게요, 어제를 말하는 게 아니라 저번 주를 얘기합니다. 네타냐후는 본 개혁안 입법 통과를 보류한다 발표하였습니다. 근데 좀 이슈가 되는 것이 뭐냐면 이전에 이미 이 시점에서 이전에 유아브 갈란트 국방장관이 보류를 이미 주장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네타냐후 총리가 그때 이 요아브 갈란트 국방장관을 해임한 바가 있다는 것도 역시 좀 리마커블, 주목할 만한 소식인데요. 근데 요아브 갈란트 국방장관을 좀 찾아보니까요, 바보가 절대 아닙니다. 진짜 고위 관료이고 엘리트더라고요. 일단 국방장관 같은 고위 관료가 되려면 일단 이스라엘 사회 내에서 군대를 꼭 가지 않습니까? 그 군대를 갈 때 엘리트 부대여야 됩니다. 일단은 엘리트 부대가 되려면 거의 우리나라로 치면은 육군 사관학교 이상급의 그런 부대 성격을 지닌 곳을 다녀와야 되는 것이고요. 실제로 하이파 대학교라고 꽤 이스라엘에서 실력이 괜찮은 대학교를 다녀왔고, 그리고 그 이후로 하버드까지 네, 하버드라면요, 아시겠지만 네타냐후 역시 하버드 출신이죠. 그래서 서로 동문이기도 하고 또 끈끈한 무언가가 있을 걸로 추정이 되는데, 그렇게 임에도 불구하고 네타냐후와 이렇게 해임되고 뭐 이런 관계인 거 보니까 아무래도 정치적인 이익관계가 좀 더 오갔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하고 있긴 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타협에 관한 얘기가 또 나오는데요. 이것은 다분히 어떤 진영과의 타협을 한다는 내용이라기보다는 일단 네타냐후 정부의 정책이 일단은 100으로는 갈 수 없으니까 좀 70, 80 이렇게 줄어드는 느낌이 있지 않냐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은데요. 일단 얘기를 좀 보겠습니다. 구구정당 측에서 네타냐후 총리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법개혁 요구해라고 압박을 주고 있다고 합니다. 이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구구정당 중에서 특히 극시온주의자파 있지 않습니까? 사실 이번에 네타냐후 총리가 이번 연정에 성공한 것 중에 가장 결정적인 것들이 그 안에서의 여당 동맹 내에서의 극우시온주의자 파들이거든요. 그래서 좀 더 세게 뭔가를 말할 수가 있는 입지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얘기를 하고 있는 입장이 되겠죠. 네타냐후 총리도 꽤 골머리를 앓을 것으로 얘기가 됩니다. 일단 극시온주의자들의 지원으로 인해 가지고 어떻게 보면 참 연정에 좀 더 속도가 붙었었는데 지금 이들이 또 이런 걸 요구하니까 참 미운 가시가 박힌 느낌이랄까요. 네타냐후 총리가 제가 봤을 때는 사법개혁의 어떤 부분에 대해 가지고 일생일대의 어떤 정책으로서 생각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어느 정도 조율을 해주는 걸 보니까요. 자, 그리고 네타냐후 총리 같은 경우는 일단은 사법개혁을 특히 이번에 요구했다는 게 참 중요하죠. 사법개혁 요구를 했을 수도 있겠지만 이때까지, 근데 특히 이번에가 논란이 많이 되는 게 네타냐후 총리는 96년부터 이미 옛날부터 집권을 시작했습니다. 물론 2000년 전반적으로는 2000년대 있지 않습니까? 2000년도 2010년까지 이 사이에는 사실 다른 총리가 집권하긴 했지만 사실상 96년부터 지금까지 그 2000년 초반 후반 정권이랑 그리고 작년에 무직 연정 빼고 나 네타냐후 총리가 있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도 사법개혁 요구에 대한 이슈는 현재가 사실 거의 대부분이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간에 이스라엘 미디어에 의하면은 17만 명 이상 시민들이 텔아비브에서 반정부 시위에 참여를 했고요. 45만 명 이상이 전국에서 전국 단위로 반정부 시위에 참여했다고 합니다.
여러분의 말이 45만 명이죠. 이스라엘 자체 인구가 1000만 명이 조금 덜 됩니다. 980만 명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조금 더 과정에서 말하면은 거의 절반, 5%죠, 5%. 50%가 아니라 5%죠. 그러니까 거의 20명 중에 1명은 시위에 참여했다 보시면 됩니다. 엄청난 인구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에서 20명 중에 1명이나 친다면은 인구가 얼마 정도 될까요? 한 100만 명인 겁니다. 우리나라로 치면은 250만 명 시민들이 전국 곳곳에 그 반정부 시위 한 겁니다. 여러분들. 그걸 좀 보시면은 절대 작은 규모의 시위가 아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많은 정치평론가와 야당 인사에 의하면 헤르초그 대통령의 중재를 의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헤르초그 대통령의 권한 중에 하나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의회에서 그 여당 동맹 결성이 됐을 때 사실상 그것을 허가해주는 사람이 헤르초그 대통령입니다. 그리고 정치적인 분열이 있을 때마다 이런 걸 조정할 수도 있고 그렇겠죠. 그런 것들이 현재 잘 되고 있냐라는 의심을 품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겁니다. 자, 플러스해서 네타냐후 총리는 갈란트 국방장관에게 해임서를 직접 제출하고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일단 평소대로 직무 수행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것도 좀 사실 볼만한 부분이 아니었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자, 일단은 갈란트 국방장관에게 어떤 시그널을 보낸 건 맞지만 일단은 실질적인 것은 변함이 없다는 것도 같이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타협까지 이런 내용을 좀 보여드렸는데요. 이것들이 좀 알자지라 기사 내용이었습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거는 제가 경험했던 것들입니다. 한번 말씀드릴게요. 시위에 관련해가지고 제가 예루살렘, 이스라엘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뭔가 실제로 이런 것들이 다가오는가를 한번 볼 필요가 있는데요. 좀 다가온 것도 있었기 때문에 말씀드릴게요. 일단 저는 졸업을 했습니다. 석사를 졸업했기 때문에 학생이 아니기 때문에 뭐 딱히 휴업을 한다거나 뭐 휴교하지는 않는데 뭐 제 주변에 대학생들이랑 뭐 교환학생들이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에게 메일이 왔다고 하더라고요. 어떻게 하냐면은 히브리대를 대표하는 시니어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시니어 교수들이 회의를 했는데 회의를 해서 나온 결과가 뭐냐? 며칠 동안 파업을 하는 겁니다. 파업을 하고 그때 기간에는 수업을 하지 않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진행하고 있다고 하네요. 자, 그래서 뭔가 이런 것들을 직접 제가 아는 학생들에게 소식을 들었을 때 좀 놀라긴 했습니다. 히브리대라면 또 이게 우리나라란다. 그 이스라엘에서 꽤 큰, 그리고 제 1회 학교지 않습니까, 사실. 아인슈타인과 프로이트가 만든 학교입니다. 아무튼, 그렇게 학구율이 매우 대단한 학교거든요. 자, 그런데 이러한 것들이 있다 보니까 좀 눈여겨볼 만한 소식이지 않은가 싶고요. 자, 히브리대는 좀 성향상, 그러니까 대학교도 성향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엄청 급진파인 건 아니에요. 제가 봤을 때는. 좀 중도적인 성향이 좀 있는 학교입니다. 그렇다고 완전 극보수는 아닌 것 같고요. 적 중도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러한 상황에서 봤을 때 이렇게 파업하고 휴교하는 것들은 매우 행동적이었다라고 판단될 수 있고요. 그리고 제가 시위에 직접 참여하거나 목격한 적은 일단 없습니다만 제 지인들이 시위 현장을 많이 목격했다고 하더라고요. 아무튼 대규모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되게 좀 놀랄 만한 소식이었지 않냐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지난 3월 17일 때 예루살렘 마라톤이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뛰었는데요. 10km이거든요. 이때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당연히 여기에서 외치는 언급이라든지 뭐 말하는 것들이 기억이 날 만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때 그 미주주의를 외치는 시위대가 꽤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길거리도 그렇고 뭐 구간들 보면 또 육교도 있거든요. 그러면 육교 위에서 막 외치고 막 그런 것들을 제가 뛰면서 경험을 많이 했습니다. 아, 역시 그 미주주의를 외치는 분위기가 아직 많구나. 이런 것들을 실감나게 볼 수가 있었다는 점까지 여러분께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제가 좀 생각해 볼 만한 점이 좀 있을 듯 해서 여러분들께 언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시위는 계속되는가에 대한 것인데요. 일단은 그 시위가 뭔가 네타냐후 총리의 입법 동결, 사법개혁이 사실 이 시위에서 가장 큰 요인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것이 지금 동결되었습니다. 그러면은 시위가 좀 잦아들 만도 한데 왜 되고 있냐? 제가 봤을 때는 이것은
사법개혁에 큰 골자를 두고 있는 건 맞지만 결국 사람과 정치 세력이 시위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네타냐후 총리와 반대편에 서 있는 야당 정권 있죠. 야당 세력들 있죠. 그러니까 지난 특히 무지개의 언정을 운영했던 그런 사람들, 뭐 베네트라든지 라피드 계열의 사람이라든지 아니면 뭐 제야의 뭐 소수파들 그리고 아랍인들까지 일부 포함이 되어 있을 걸로 생각됩니다. 아무튼 그런 사람들이 계속해서 이 반 네타냐후 정권의 성향을 계속 지니고 있다면 시위를 아마 계속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되고 지금 네타냐후 행동이 바뀌었지 않습니까? 네타냐후 총리 행동이 바뀌었지 않습니까? 더 한번 바꿔보자 이렇게 나가는 의도가 될 수도 있습니다. 예. 그렇게 일단은 진행되고 있는 것 같고요. 일단 네타냐후 총리도 끝까지 뜻을 뭐 완전히 뭐 관철하진 않았다라고 볼 수 있는데 물론 이게 그냥 한 발 물러서고 다시 돌아가는 걸 수 있긴 합니다만 그래도 현재 한 발 물러선 모습을 보이는 상황에서는 아마 국민들도 좀 생각을 달리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도 네타냐후 총리가 항상 뜻을 관철시킬 줄 알았는데 그건 아니구나라고 생각할 수는 있습니다. 이란과도 관련이 있는가라고 했을 때, 자, 계속 우리나라랍니다. 이스라엘에서 이란 때문에 일어난 반전 시위를 저는 거의 못 봤거든요. 아마 이란 때문에 목적이라면은 이 시위가 뭔가 이루어질 만한 그런 목적이라 보기 좀 힘들 수도 있을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이란이 뭐 아예 없다고 볼 수는 없죠. 뭐 이란과의 어떤 시위 이런 것들을 뭐 뭐 반전하자, 이란 건드리지 마라 이런 시위의 목적이 있을 수 있긴 하지만은 이게 주요 요인이라고 보기는 좀 어렵지 않냐라고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팔레스타인 관련이 있는가? 팔레스타인하고도 관련이 없다고 보긴 어렵겠지만 그래도 뭐 그렇겠죠. 뭐 팔레스타인과의 어떤 분쟁을 멈춰라는 식으로 뭔가 전국적인 시위가 벌어질 이유도 사실 없다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현 정권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라고 했는데요. 일단 네타냐후 정권으로서는 일단 사법개혁을 동결한 상태라는 걸 좀 주목해 주시길 바랍니다. 근데 계속 반정부 시위가 벌어진다는 것은 뭔가 계속 요구한다는 얘기겠죠. 근데 그렇다고 하지만은 좀 생각해 봐야 될 게 있습니다. 현재 이런 상황에서 뭔가 이 여당 동맹이 한 방향으로서 나가는 게 있더라면 그 여당 동맹의 그 굳건함이 더 강해질 가능성은 있다고 좀 생각합니다. 일단은 왜냐하면 현 정권이 시위가 되는 이유가 네타냐후 한 명만을 사결성이 아니고 여당 동맹 안에 있는 모든 정당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서로 간에 어떤 끈끈한 게 연결될 수는 있습니다. 물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극시온주의자의 어떤 사법개혁 관철과 네타냐후 총리의 어떠한 보류적인 태도 이런 것들이 달라졌기 때문에 좀 생각의 차이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은 그게 엄청난 심각한 차이가 아니라면 현 정권의 어떤 붕괴 이렇게 보기에는 아직도 좀 이르다라고 말씀드릴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합니까? 여러분들의 댓글도 항상 기다리고 있습니다. 항상 관심과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좀 엄청 깊은 내용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이 상황 자체가 꽤 진지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 번 더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중동에도 미칠 영향이 적지 않다는 것도 역시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이때까지 시청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이슈가 될 만한 것들을 계속 여러분들께 전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주미스TV였습니다.